저는 40대의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젊었을 적부터 꾸준히 학생 한 명을 후원했었는데요. 그 후원한 여대생한테 얼마 전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운이 좋게 대기업에 취직하게 됐다고 말이죠. 그런 기념으로 자기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면서 이번 주에 식사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라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기쁜 날에는 축하해줘야 할 것 같았지요. 저는 첫 아내와 사별을 하고 난 뒤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두 번째 아내와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 번째 아내는 사기죄로 범죄를 저지른 일이 있었어요. 저하고 3년을 같이 산 그 여자는 제 차를 몰래 팔고 난 뒤에 그 돈을 가져간 것으로는 부족해서 모아둔 예금까지 가지고 도망갔다는 것에 배신감 역시 많이 들더군요. 그런 상황 속에 후원하고 있던 여대생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죠.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전화가 오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약속을 잡고 난 뒤에 만났고 근 2년 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봤을 때보다 더 이뻐졌더군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드니 성숙함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안부에 대해서 물었고 여대생은 취업하려고 봉사활동이나 여행도 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하더군요. 공부에 필요한 학원도 여러 종류 다니고 여기저기 놀러도 많이 갔다고 했습니다. 가끔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제가 나 뿌듯해지더군요. 그 아이 나이를 후원해준 거였는데 다행스럽게도 나쁜 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만나서 오랜만에 술 한잔 해야겠다고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지금의 힘든 상황을 누구에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여대생과 저는 같이 밝았고 거기에서 제 힘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털어놓고 보니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홀가분하게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술집을 나왔고 저는 대리를 부르고 여대생은 택시를 불러서 그녀를 집에 보내줬습니다. 정말 개운해지더군요. 다음날 아침에는 갑자기 울려대는 전화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부터 전화 올 곳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며 받았는데 여대생이더군요. 여대생은 지금 집 앞이니까 문 열어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뭔가 급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1시간 전부터 벨을 계속 눌렀고 전화를 정말 많이 했는데 왜 안 받냐고 저를 귀엽게 나무라더군요. 핸드폰을 보니 부재 중에 통화가 20통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서 일어나고 난 뒤에 혹여라도 다리 아플까봐 얼른 문을 열어두었죠. 그렇게 여대생과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집에 들였습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난 뒤에 그녀를 자세히 보니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왔더군요. 마트에 갔다 왔는지 양손에 장봐온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뭐냐고 물으니 어제 술 마셔서 속이 안 좋을 것 같다면서 해장해주려고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부엌으로 가서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를 하면서 밥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첫 아내와 두 번째 아내가 생각이 나면서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여대생은 혼자 있을수록 잘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식탁에 밥과 미역국, 불고기와 전 등등 다양한 먹을 것들로 한 상 올렸고 우리는 같이 앉아서 맛있게 아침을 먹었지요. 출근 안 하냐면서 물었는데 오늘 하루 휴가 냈다고 했습니다. 괜스레 저를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지요. 덕분에 해장도 잘해서 저는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뭐 하고 싶냐고 물으니 크게 생각한 거 없다고 하면서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색함이 싫어서 같이 쇼핑하러 가자고 했어요. 회사에 다니는 아이가 정장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마음이 안 좋았지요. 그리고 필요한 액세서리도 몇 개 사줄 생각이었습니다. 여대생과 같이 차를 타고 근처의 백화점으로 갔지요. 부담스럽다고 안 이러셔도 된다는 걸 제가 막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 남자친구가 없냐고 물으니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 같은 남자가 없어서 연애를 안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괜히 기분이 좋더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백화점에 도착해서 그녀를 위해 정장 한 벌을 사고 난 뒤에 필요한 귀걸이나 목걸이를 사주었습니다. 더 비싼 걸 해주고 싶었는데 저한테 미안했는지 싼 것들이 마음에 든다고 그것들을 고르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돈을 아끼라고 하면서 저를 걱정해줬습니다. 지금은 부자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쇼핑을 끝내고 난 뒤에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고 난 뒤에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쯤에 여대생에게 카톡이 오더군요. 뭐 하냐고 말이죠. 저는 그냥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집으로 갈 테니 산책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날 즈음 제가 사준 정장과 액세서리를 차고 화장을 하고 왔더군요. 그렇게 저와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또 뭔가 어색했지만요.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땐 왜 그런지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산책을 한 지 시간이 좀 지나서 갑자기 여대생이 제 손을 잡더군요. 왜 이러냐면서 저는 손을 뺐는데 그녀는 제가 좋다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너와 나는 나이 차이가 20살도 넘게 난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귈 수 있냐고 얘기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남자들은 젊은 여자하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데 아저씨는 왜 안 그러냐면서 저한테 얘기하더군요. 저는 이미 2번이나 큰 상처가 있어서 3번째는 무조건 조심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3번째까지 결혼을 할 생각은 없다고도 했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산책을 끝내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녀는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녀의 마음이 이쁘다고 한들 마음을 받아주기는 힘들었지요. 누가 우리의 관계를 알기라도 하면 뒤에서 욕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저는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든 괜찮지만 어린 그녀가 상처를 받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그 일 이후에는 그녀의 전화를 피하면서 사업에 집중하고 2번째 아내에 관한 법적인 문제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난 무렵에 그녀가 연락이 오더군요. 다른 남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는데 자기를 잡아달라고 말이죠. 저는 이 카톡 역시 무시했지만 머릿속에는 자꾸 그녀가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카톡을 받은 그날은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와 같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이제서야 저도 그녀를 좋아하는 걸 알게 된 거죠. 단지 두 아내의 아픈 기억 때문에 피했던 것이었지요. 저는 그녀의 집으로 가서 그녀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새초롬한 얼굴로 무슨 일로 왔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나이 많은 남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널 좋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녀도 제 마음을 받아줬고 저는 그날 호텔로 가려고 했지만 그녀는 돈을 아껴야 된다면서 저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갔고 그날 뜨거운 역사를 썼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린 아내라서 조금 철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하는 게 많이 느껴지니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또한 저 역시도 그녀를 위해서 젊게 살려고 하니 서로가 정말 잘 맞는 것 같더군요. 주변에선 젊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떻든 간에 어린이 많은 부분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